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JP모건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공급이 계속해서 억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 변이일 경우 2분기 경제활동 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감소했고 전년 대비는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NAR에 따르면 주택 건설 업체가 올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요 감소 현상이 계속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추이에 따른 부담률은 계속 갖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 또 1년난까지도 해소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만큼 상당히 지금 주택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한편 모기지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판매 둔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고,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일찍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 즉,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저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뭐 더 주춤할 수도 있겠죠. 예, 유럽의 22 의사록이 대다수 위원이 PPP 재조정에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영향도 생각보다 좀 시장에 예, 좀 영향을 충분히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79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하락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됨에 따라 소폭 상승 마감을 해 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4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및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에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및 달러화 강세가 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유가는 배럴당 85.55달러에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의 미 정부 구두 개입 등의 무력 충돌 우려에 따른 영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단기 유동성 유입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저렴한 가격대인데 왜 사지 않을까? 지금 뭐 30%를 넘게 빠졌죠.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40K의 확실한 저점을 만들려는 신규 단기 유동성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신규 유동성의 코인 생존 기간이 분포의 1에서 일주일에 보유된 코인들을 통해 파악을 했었을 때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신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 추이도 요새 그런 내용이 1도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향성이 앞으로의 그런 바닥권을 다지기 위한 측면이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분류 2022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안쓰럽다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이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하기가 싫으니까 열심히 투자를 해서 내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중에 착착 차근차근 나중에 어떠한 테마가 또 좀 쏠렸을 때 여기 중에서 이제 그런 거죠. 보기가 1번부터 5번 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5번 중에 찍기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게끔 그렇게 미리 열심히 분류 정리를 해놨다라는 게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코인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가 좀 편하고, 테마성을 또 분류를 할 때도 왜 이게 많이 갔을까? 그럼 나머지 테마 쪽은 어느 쪽이 웹 3.0이라고 하면 3.0 코인이 무엇이 있는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대장만 이렇게 좀 빼놓던지, 본인이 관심도 있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놓던지, 이렇게만 해놔도 어느 정도 저는 선방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의 막바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 내용 자체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떡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상 되면 매우 좋겠죠.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 현금 연수증 1억까지 나왔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닉네임 생드바스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뭐 이분 거인지 아니면 이분이 또 누군가 것을 퍼왔던 것인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이분 말로는 회사 경지가 너무 눈빛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었냐? 확인을 해보니까 공이 뭐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죠. 야, 너 현금 영수증으로 1억을 넘게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코인을 접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거 야, 도대체 무엇을 샀을까? 무엇을 샀길래 1억 500만 원어치를 긁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눈사례를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사람한테 뭐 약간 저 사람이 부자이니까 좀 더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 다 설명을 드렸죠. 현금 영수증 부분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기존의 업비트에 대해서는 한해서만 지원이 됐던 거고, 거기에서 신청을 했던 자들에 한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적절히 그걸 잘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그걸 굳이 자랑하지 마셔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괜히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등짝을 맞을 수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서 너 저기 있다가 저렇게 많이 했었냐 뭐 이런 소리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브라질 세계 최고 디파이 ETF 2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자사운용사 해시덱스가 전날 선명을 통해 세계 최초 디파이 ETF 상품 디파이 11이라는 부분을 승인을 받아 2월 중순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자금이 모이고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 쪽으로 잘 가줄지 또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거에 사는 남자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예상 시나리오 2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먼저 내 포지션을 말하고 글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다.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가 있겠다. 알 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모르는 거 덮어두었다가는 그게 골마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모르는 게 바보 소리 듣습니다. 네, 일단 난 쇼 포지션을 갖고 있고 하락 행보세가 쉽게 끝날지 않을 것 같다. 하락에 베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증시 크립토 시장은 마치 2월을 연상시키지만 본질은 2월과 다른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 21년도 2월에는 장기채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조기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채권을 내다 팔면서 잡지 않을까 싶었으나, 당시 상황을 복귀해보면 그때 연준의 스탠스와 연준의 스탠스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다. 뭐 회의록을 보면 대충 감이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급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꼽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급등으로 인해서 크립토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에 FMC, 1월에 예상 CPI 부분인데, 이제 원유 가격이 불안전성이 좀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로 금리 인상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라는 측면도 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 선에 피를 붙이게 될 것이다. 일부 국민이 전체가 주식을 퇴직연금처럼 들고 있는 건 알겠으나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달러 위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QT 금리 인상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정책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국민을 위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먼저 끼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요. 네. 그 다음으로 거시경제와 별개인 스테이블코인으로 펌핑된 레이어 1의 플랫폼의 성장성이 좀 보여진다. 근데 이게 이제 디파이 수익성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디파이도 흥했고, NFT도 지금 엄청나게 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셨는데,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취향 부분을 보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초간단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매번 제가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이 코인 시장은 무엇으로 성장을 했죠? 예, 기존에 금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금융으로. 원래 블록체인인데 그쪽에서 가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오히려 금융에 따른 이쪽의 성장 속도가 유달리 빨랐죠. 그러면 이 금융의 메커니즘에 있는 기존에 있는 툴 자체를 이 툴을 과연 어긋나게끔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듯이 그만큼 금리 인상과 그리고 지금의 영향성에 생각보다 그 흐름을 깨고 엇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파급력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 더 덩치가 더 커지면 모를까.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고요. 리서치 82%가 자산관리사 선물 ETF보다 현물 ETF를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네, 현물 ETF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물 ETF가 나오려고 하면 SEC 위원장이 자꾸 외치는 게 뭐라고 했죠? 야, 아직 이런 규칙들이 좀 모호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절차를 내가 좀 더 다듬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또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현물 부분은 좀 더 늦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 선물 ETF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 상장된 IPO를 했던 데에서 선물 부분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 영향성도 또 시장에 가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선물 시장이 오픈을 할 때부터 막상 하방의 경직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너무 안 좋은 패턴이다. 뭐 이렇게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 피델리티 디지털 펀드 임원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비탈릭시가 EIP 1559 트랜잭션 대기 시간을 감소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저금리 비트코인 대출 제공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터 시프가 올해 들어 비트코인 18% 하락, 금보다 수익률 조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월 달밖에 안 됐어요. 네, 물론 올해가 그렇게 썩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월 달밖에 안 돼서 너무 성급한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빗썸도 외부 지갑 등록 의무화, 대면 인증하면 메타마스크 사용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연준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발간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간단한 내용의 주요 핵심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40페이지 분량으로 나와져 있었고 디지털 화폐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로 주장을 했고 상업은행이나 개인 사이에 유통이 되더라도 화폐 소유권은 연준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화폐는 모두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어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뭐 이를 굳이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을 우리 거만 쓰세요 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지갑만 사용하세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로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제어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디지털 화폐에 따른 뭐 장점 이야기도 했었고, 신용 문제나 유동성 부분에 따른 해결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여기에서 또 그 연준이 차액 거래 아니 차액 결제 방식으로 소액 자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때 뭐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계획 안에 일단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는 기존의 빅테크들한테는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중소나 뭐 이런 쪽에서 진행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보면서 뭐 짤막하게 뭐 요약해서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만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지갑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초통화에 따른 훼손을 안 하면서 또 탈세도 방어를 하면서 해킹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있지 않으면서 되게 신중성 있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드는 부분이 꽤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생각마다 좀 차이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가장 웃겼던 게, 화폐 해석권은 다 연준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밝혔다라는 내용이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4명이 공약 영상 NFT 최초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NFT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두 가지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선거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매니아층에 따른 측면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전투표 부분에 따른 지지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일지도 대충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산에 잡혔던 이 기금 가지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따른 정책적으로 일부 반영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다 순수한 의도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방향성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메타가 NFT 만들고 거래하는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NFT를 선보이는 방법을 테스트 중이다 라고 나오면서, 최근에 또 눈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몇 개가 좀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스타 자체에 따른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지금 전 세계 가장 핫한 SNS가 틱톡이죠. SNS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망 자체에 따른 인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둔화될까봐 무언가를 좀 변화를 빠르게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틱톡의 인기는 시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타에 따른 변화 부분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인스타가 한 번 더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코리니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번에 주리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공통점이 새롭게 투자를 했던 경험치가 좀 짧다 보니까 길게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도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분명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공포 부분을 비로소 느끼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시작했던 부분 사람들은 이 공포감을 아마 모르겠죠. 계속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좀 우려와 걱정거리도 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 항상 사람들의 심리와 다른 생각으로 가져가면 이것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성공하거나 확실히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즉 제가 뭐 저번에도 제 주관대로 그 주관이 항상 제 근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좀 더 설날 이후의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기 직전 때까지는 계속 시대를 아껴 나가는 형태로 저는 지켜볼 것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금리 인상 기준점을 로 두고 베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는 최대한 저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가장 골이 깊을수록 그때그때마다 좀 줍줍하는 전략으로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골이 깊었으니까 이렇게 깊은 부분이 좀 생기잖아요. 이런 꼬리표 같은 게 깊은 부분에 기준점을 두고 아마 그렇게 매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정말 힘들다 라고 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거의 사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때 올해에는 좀 많이 나뉘어서 매집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도 많고요, 대응하기에도 좀 쉽지도 않고, 올해 장은 정말 어려운 장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 그리고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그렇게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메신저 쪽에서 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긴축, K 방역 실패, 국제금리 인상, 그리고 북한 미사일, 옥스테 횡령, 짤짤한 횡령, 그리고 물적 분할 지속, 카카오 조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셀트리온 분식 회계, 러시아 우크라 공세, 현대 산업개발 붕괴, 빠개진 짜장 경제 성장률, 불확실한 대상 결과, 신라된 상패, 인플레 가속화, 아직도 뭐 살까 고민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해놨죠. 이 주식에서 이 내용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저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아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차피 가구당 순자산의 분포도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대기업이며 어찌저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아마 이 구간에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이 구간, 이 30% 구간대 거의 들어가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돈을 모았을 때 여기에 들어가려 하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든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무언가 노동적 소득을 말도 안 되게 극한치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쏟아붓던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스킬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으로 인한 여러가지 저기까지 또 달려가기 위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만큼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실패했었을 때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고, 성공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본인의 돈의 부분은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또 승부수 던진다라고 해서 좀 되게 강경하게 베팅을 하실 분들이 있지만, 본인의 나름 계획대로 치밀한 계획이에요. 앞에 치밀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설픈 계획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으로 꼭 해보시고, 이 계획이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저에서 저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있는 계획표를 명확하게 좀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쉼없이 막 달려오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뭐 소소한 성과도 좀 많이 내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지를 많이 해줬던 부분도 그만큼 저에 따른 무언가 또 성실함, 뭐 다른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추세 기반형으로 했었을 때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단타의 장점과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 지금 시점에서 단타 치는 것도 매우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스킬은 배워두면 진짜 쓸모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체력이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또 대다수 직장인 분들은 여기에 재미도 붙이겠지만 대다수 이 추세 기반형으로 하는 걸 더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타이밍을 놓치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 이것도 좀 멘탈이 깨질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코인은 그런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방에 폭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상황으로 한 지인 분께서 회의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느 순간 20% 이상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점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1년 뒤를 되돌아보았을 때 본인의 수익률을 보면 알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약간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본인이 그때 당시 기준점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에 따른 메모는 필수를 해놔야지 기억을 해서, 아 내가 그때 당시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틀렸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우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우리 자식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남이 계속 괴롭히는 거 분명히 봤는데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쪽에 너무 중독이 되거나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나머지 면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고, 항상 어떠한 정책을 나오고 내가 어떠한 전략을 펼친다고 해도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법이고, 뭐 어떤 아주 완벽한 퍼펙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약점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절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올해 아직도 1월달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장 좀 더 길게, 그리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만큼 쉬어가는 쉼표도 좀 있어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 과거 2013년도 때, 14년도, 15년, 16년도 때 이런 진폭을 거치면서, 이런 많은 진폭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횡보와 진폭을 거치면서 이 정도가 한 방에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한 번에 또 쉼표가 좀 필요하겠죠. 또 쉼표를 또 거치다 보면 또 한 번에 또 크게 올라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스킬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건 결국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존버를 잘 하시면서 본인의 정말 정말 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코인들을 잘 채택을 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고, 만약에 신규로 지금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이밍을 적재적소로 잘 맞춰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나라고 하지만 본인의 기준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항상 저는 그래요. 또 영상의 또 길이가 또 길어지긴 했지만 저는 맨날 제 생각을 남겨놓고 한 이제 1, 2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네 이야기는 뭐 맞냐 틀리냐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2달째가 딱 되는 순간, 한두 달 정도가 딱 되면 그 이야기가 쏙 없어집니다. 네, 원래 그래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 눈 맞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왜 주장이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비판의 기준 거기에 집중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설득이 되면 설득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료를 좀 찾아볼 생각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중을 거쳐가지고 항상 방송 찍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라고 하지만 방송에 다 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쯤에 샀어요. 왜 샀을까요? 이 내용을 항상 다 담기죠. 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항상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신중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면서 내 스타일을 좀 찾아가면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전략 부분을 1년 정도 되돌아보기 전 때까지는 계속 본인의 전략을 꾸준하게 밀어붙여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